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일 앞에서 혼자만 유난히 속을 태웁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괴로워할 일이었을까요? 인생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참아야 한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편해지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괴로움의 원인은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통은 인생이 우리에게 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부여한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의 이유를 찾고 모든 감정의 결론을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 그 성실함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인생이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무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완벽해야 할 필요도 증명해야 할 의무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속을 끓이던 일들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열심히 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아프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사실이 어째서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말하는 일을 경솔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무책임처럼 들리고 그냥 흘려보내자는 태도는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 앞에서도 마치 인생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긴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를 인간의 의지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언제나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 모든 순간의 의미와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의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일은 중요하다. 이 선택은 인생을 좌우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삶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늘 대비 태세에 놓이고 조금만 어긋나도 크게 흔들립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일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인생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삶에 거는 기대의 크기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기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추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의 멈춤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다시 시작됩니다. 기대는 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제나 불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지금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생각이 쌓일수록 삶은 현재에서 사라지고 마음은 끊임없이 속을 끓입니다. 사실 많은 기대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난 것들입니다. 비교는 인생을 과대평가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동시에 마음을 가장 쉽게 소모시키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간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잠잠해지면 무료함이 오고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욕망이 생깁니다. 이 반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덜 괴로워도 된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말은 삶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모든 실패가 비극은 아니고 모든 선택이 인생을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일에 진지할 필요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 상황의 어긋남, 예상과 다른 결과.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사건 그 자체는 생각보다 무덤덤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하루 만에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며칠, 몇 달 동안 속을 끓입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의지에 있습니다. 의지는 끈질깁니다. 납득해야 하고 정리되어야 하며 끝까지 의미를 밝혀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끝까지 이해되지 않은 채로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속을 끓이는 마음의 특징은 같은 장면을 끊임없이 되돌려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달리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의지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이라 보았습니다. 생각은 해결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것을 현재형으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과정을 성찰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찰은 고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속을 끓이는 생각은 대개 성찰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지는 항상 말합니다. 이 정도 일로 괴로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가볍게 사는 것 아닐까? 고통을 견디는 태도를 성실함이나 깊이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괴로워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며 아파한다고 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속을 끓이지 않는 삶은 무책임한 삶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에게 부과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인생 앞에서 굳이 마음까지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말은 자칫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서 이 문장은 절망이 아니라 거리두기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삶과 나 사이에 조금의 간격을 두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을 내 이야기, 내 의미, 내 성취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개인화할수록 감정은 과열되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허무는 이 과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이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인식은 삶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삶에 압도되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의 밀도가 낮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는지, 이 선택이 옳았는지,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의미가 붙어야 한다는 강박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대부분은 그저 흘러가며 소모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간혹 고통이 멈추고 잠시 평온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인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의미 없는 하루가 있다고 해서 삶 전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오히려 마음을 살려줍니다. 그저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늘 마음을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그 간극에서 실망과 분노가 태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행복을 너무 크게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을 낮추는 일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현실에 맞추는 일입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삶은 그 기대를 배신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덜 상처받습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날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이야말로 속을 끓이지 않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분노, 억울함, 후회 같은 감정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가 과거에 매달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임에도 의지는 납득을 원하고 완전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붙잡는 것이 책임감이나 진지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면 내가 너무 가볍게 산 것 같고 그 일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오래 붙잡는다고 해서 그 일이 더 정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간 순간을 현재로 끌어오는 감정입니다. 후회는 이미 사라진 선택지를 다시 살려내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감정의 공통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은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미 한 번 겪은 일을 다시 느끼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벌을 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억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계속 되씹을지 조용히 흘려보낼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모든 감정을 지워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체념은 무감각이 아니라 선택적 거리두기입니다. 그 일은 그런 일이었고 나는 그때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오늘의 나를 계속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붙잡지 않아도 자연히 약해집니다. 계속 생각할 때만 다시 힘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정을 의무처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놓아도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를 배웁니다. 마음을 살리는 선택은 늘 더 단순한 쪽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가 있어야 삶이 버틸만 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잘 되리라는 생각,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가 오히려 마음을 더 쉽게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늘 조건을 달고 옵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런 결과가 와야 한다. 이 정도 버텼으니 보상이 있어야 한다. 삶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마음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삶이 우리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대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삶이 텅 비어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의 절제는 삶에 요구하는 수준을 현실에 맞추는 일입니다. 행복은 커다란 성취가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행복을 쫓느라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덜 아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삶은 충분히 견딜만해집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우리는 삶의 작은 안정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저녁. 이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잠시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멈출 때 지금 이 상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평온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덜 기대하는 사람은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상과 달라져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속을 끓이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반드시 그것에 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화가 나면 이유를 밝혀야 하고, 불안해지면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슬퍼지면 그 원인을 끝까지 파헤쳐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모든 감정이 행동과 사유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자연현상처럼 생겼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덧붙이며 삶의 문제로 키웁니다. 속을 끓이지 않는 삶의 첫 조건은 모든 감정에 성실히 반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느끼되, 붙잡지 않고 생각하되,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것.
이 거리감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속을 끓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공통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이 바람은 고통의 핵심이었습니다. 삶은 본래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통제하려 들수록 좌절은 반복됩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역설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속 끓이지 않는 삶은 상황이 좋아져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 때 가능해집니다. 삶을 설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견디는 쪽을 선택할 때 의지는 잠시 침묵합니다. 쇼펜하우어식 평온은 밝거나 희망적인 감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인정에서 옵니다. 이 정도의 허무, 이 정도의 반복, 이 정도의 실망. 그 모두가 인생답다는 이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산 날과 못 산 날을 나누지 않고 그저 지나간 하루로 받아들입니다. 속을 끓이지 않는 삶이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생이 별거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 고통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삶이 힘든 것과 마음을 태우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에 의미를 부여했고 너무 많은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으며 너무 자주 인생을 증명하려 애써 왔습니다. 그 결과 살보다 마음이 먼저 닳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를 대단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사실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속 끓이지 말고 살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답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덜 아프게 해줄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